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5일 미증시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미증시가 이제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테슬라가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락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수치가 다시 또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면서 미증시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좀처럼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급락, 급등, 급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안한 랠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폭락했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 만에 0.4% 상승. 그러니까 CPI 지수가 0.1%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서 우려감으로 나스닥이 3% 급락 출발했는데 공매도 뭐 세력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수가 너무 낮아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의 5% 정도, 1000포인트 정도가 반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밤, 그러니까 새벽에 또 다시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발작 증세죠. 이거는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사춘기 소녀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대 지수는 장 초반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 미시간대에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하면서 물가 공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주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5.1%로 지난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 FED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 달 연준 자이언트 스텝 전망은 97.4%이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웃기죠. 다음 달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97.4%. 이 수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패드워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누구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까? 97.4%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이거는 사기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또 강조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강조한 거지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한 적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97% 사기꾼이죠. 작년에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물가 절대 상승 안 할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다시 폭등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3분기 순이익이 97억 달러, 17% 감소했다. 선방했죠. 시티, 웰스파고 25%, 30% 급감. 이 정도면 우리나라 금융주 대비해서 선방했습니다. 은행주 말고 증권주. 뭐 이제 이런 미국 금융그룹은 증권은행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한지주 보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렇죠? 국민은행도 국민증권이 KB증권이 있잖아요. 선방한 거죠. 단순 증권사 말고 금융주로 쳤을 땐 괜찮습니다. JP모건 회장은 우리 바로 앞에 커다란 역풍이 불고 있다. JP모건은 공매도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공매도 겁나 쳐놨을 겁니다. 근데 좀 애매모호한 거는 JP모건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막 공매도 치고 장난을 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포지션 자체가 상승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은 시장에서야 뭐 공매도로 헤지펀드로 장난쳐서 돈을 벌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쨌든 포지션 자체가 다 주식을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세계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의 불확실한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공급의 불안정성, 방심하지 않고 나쁜 결과에 대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심각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적 긴축, 불확실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공급,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UBS, 긴축의 누적된 효과가 미국 경제 침체를 밀어넣을 위험이 커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개를 펼칠 수 있게끔, 날개를 펼칠 수 있게끔 뭔가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조금 불안정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또 트위터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50%. 제일 큰 이유는 이로 인해서 CEO 제롬 목이 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머스크가 이제 또 다시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겠다. 이런 의도가 나오면서 또 다시 제가 우려하는 $200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가. 나중에 차트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제는 또 이 아주머니 또 처음 보신 아주머니죠. 그렇죠? 이제 뭐 거의 여는 쪽 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데일리 여는 총재 CPI 매우 실망스럽다. 긴축 지속해야 된다. 네. 이제 그녀인데 이 사진은 그녀고 그라고 이 기자들이 대부분 그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녀와 그가 헷갈리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나요? 저 사진을 남자인가요? 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자님들의 어떤 큰 뜻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 일시 중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금리 올리겠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거시경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경로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 네. 금리는 계속 인상하겠다는 기존인데 얼마나 인상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도 조금 이번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 하여 자 어제 이제 다우 산업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 관련주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주도 골드만삭스, 월트 디즈니, 예.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안 빠진다 했는데 코카콜라 좀 빠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버텼고 보잉 여행 관련주, 항공주 관련주가 조금 그래도 국제유가가 좀 빠지면서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우 산업지수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이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28,660이 무너지면 이제 진짜 골 때린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네귤라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노엑스 그동안 기술적 반등 나왔던 종목이 다시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좀 약간 월요일날 잠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MD 반도체 관련주, 아마존닷컴 기술주, 전반적으로 애플, 테슬라 7.5%, 아까도 봤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렇죠? 항공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항공주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환율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환율 때문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1088, 그러니까 만선이 무너진다. 이 만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지지선이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선, 극성의 변화 조심해야 됩니다. WTI 85.6, 국제유가는 기이하게 올라갔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국제유가가 더 떨어졌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왔겠죠. 근데 기이하게 자꾸 올라왔다는 거죠. 안 떨어지고 금리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좀 받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좋습니다. 반도체 쪽 계속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죠. 지금 대만 반도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훨씬 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 주식을 샀습니다. 워낙 저평가돼 있고 너무 폭락했죠. PR이라든지 EPS 이런 모든 부분에서 멀티플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금이 이상합니다. 금값이 이제는 뭔가 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고요. 이제 금본위제도 이제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금이라는 가치가 이제 중국인들이 엄청 사면서 뭔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곡선이 깨지고 그 이후에 급등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뭔가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지금 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안전자산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애매모호한 자산이 오히려 투기자산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 지수도 뭔가 아직까지 뭔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35가 돌파되면 또 모를까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로일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느냐. 그 다음에 FMC에서 뭔가
금리 인상을 아직 올해 2번 남았는데 그 2번에 대해서 0.75로 2번 가버리면 진짜 골 때리는 거거든요. 예, 뭐 그냥 거의 이제 주시장은 이제 안녕해야 될 것 같은 정도의 아주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0.75를 2번 하느니 그냥 0.5로 2번 정도만 가져도 증시는 조금 화답을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계속 1,400원대에서 아직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계속 보여드렸던 이 경기 순환 사이클, 그 다음에 주식 순환 사이클, 이 사이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금융주, 뭔가 이 움직임이 뭔가 야리야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어제 반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아직 움직임이 없고, 경기 소비재가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증시 바닥이냐, 경기 사이클에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냐, 금융주와 경기 사이클이 골든 크로스하는 그런 데드 크로스인지 골든 크로스인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뭔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자칫 휩써 거짓 신호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짜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여전히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쌍바닥, 쓰리바닥, 3천형 이런 용어까지 나온 이유가 이씨 저점이 어디지? 저점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저점을 하락 붕괴시키는 하락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쌍바닥과 쓰리바닥이라는 겁니다. 3천형. 예. 지금은 그게 필요할 시점입니다. 너무 조속히 너무 편향된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물가지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향후 FOMC의 추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감에 따라 공매도 세력들에 인한 미국 증시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높은 고환율로 인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쳐다보느니 그냥 주식을 매도해 놓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원달러 환율로 달러 환율로 수익을 보는 것이 예상 좀 좋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래서 애플이든 뭐 테슬라든 가능한 한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걸 보느니 애플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원달러 환율로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3분기 실적 쇼크 우려감, 높은 금리, 공매도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전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예, 공포 국면 추가 투명 어제 반등이 나와서 저도 너무 좋아서 하루 좀 쉬려고 이제 오늘 좀 주말은 진짜 푹 쉬고 놀고 축구 갔다 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뭐 아침에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될 정도로 미증시가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발작 증세가 나온다는 건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아직 휩소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쓰리바닥까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계속 의문점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시장 대비 이제 변동성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이제 증환기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게 좀 나오면 이제 쌍바닥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제 바닥인 어제 바닥인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했는데 다시 또 급락하려고 하는 거를 증환기금 공매도가 나와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쌍바닥에서 또 쓰리바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차트 좀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애플이 이제 급격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테슬라 마찬가지 이제 전저점이 이렇게 붕괴돼 버리면 굉장히 제가 위험할 수 있다 했는데 204 어제가 저점이 나왔네요. 그렇죠? 10월 14일 어제가 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붕괴되면서 200달러까지 무너지면 이제 테슬라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지금 보십시오. 완전 헤드앤숄더형이거든요. 예. 어깨에서 축 쳐져 버리면 비트코인 떨어지듯이 여기서 이제 쫙 빠져버리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애플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늘 지금도 보시면 안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삼산형의 패턴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쭉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 나스닥 쪽 기술주들은 이것도 알파벳도 지금 완전히 내려앉았죠. 예. 네. 반등 나오고 그냥 쭉 가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미 증시에서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미 증시는 안 좋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계속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증환기금하고 공매도가 이제 금지 조치가 나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저거 지났습니다. 저 국면을 이미 다 지났어요. 다 지났습니다. 저 국면을 넘어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강한 반등이 저는 나오지 않았나 좀 싶고요. 뭐 우리는 삼산형이 아니라 지금 삼산형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삼산형이 지나서 헤드앤숄더가 지나서 이제 다 빠진 거죠. 예. 반등 나오고 이제 쭉 다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제 직전 저점까지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바닥을 가늠하는 보십시오. 다 삼산형 패턴. 이제 미국은 이제 시작된 거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미국이 이제 시작해버리면 나스닥이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증환기금과 공매도 금지입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활개치게 놔둬버리면 끝도 없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분명히 주식도 보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뭐 이건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실 분은 보시고 노실 분은 노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아닙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고 주식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거는 건 아니다. 저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제 직업인 거죠. 그렇죠? 예, 저의 본업입니다. 저희가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고유한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 그렇죠? 가족.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주식은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10%, 딱 10%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가게 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죠. 주식 좋은 전문가가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하시긴 하시되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라. 열심히 하시되 취미생활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공부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몰빵하고 신용 미수 지르고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야. 미수 지르고 나는 내 모든 걸 다 걸 거야. 신용,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지르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이런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 구독 취소하고 나가고 정말 큰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연어가 바다를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요. 예. 아니면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떠나시겠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등 나왔죠. 이제 바닥 쳤다고 생각하고 또 신용 지르신 분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쓰리바닥, 쌍바닥, 그 다음에 3찬형 다 확인하고 해도 주식은 아침이라서 목이 계속 잠기네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